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점이 개선 방안에 대한 처음 발표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사실 다른 분께 발표를 부탁드리려고 발표자를 엄청 많이 섭외를 했는데요. 모두 너무 어려운 주제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문제가 참 많은데도 누가 하나 선뜻 나서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번에도 강조주간에 세미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를 누가 해요?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은 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로 해놓고, 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만 주어지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제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제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현장의 제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되어서 고용부 쫓아다니면서 이거 개선해 주세요, 저거 개선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당시에 안전보건공단에도 제가 막 엄청 많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일부 개선된 것도 있지만 그때의 문제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중대재해를,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질 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의 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전관리자가 먼저 수사를 받고요. 안전관리자가 심지어는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가 어디까지가 지도 조언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산업법이 더 강화가 되어지는 추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광업과 제조업 같은 경우 500명 미만까지 1명을 두고 500명 이상이 될 때 2명 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50인이 넘으면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300인 미만은 겸임이 가능하고요. 300인 이상일 때 전담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50인부터 두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50인부터 두는 게 아니라 300인 이상에 두고 300인 미만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 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에 보고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대재해는 어디서 많이 생기냐? 30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전담자, 아니면 겸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겸임을 하면서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역시 50인 이상이긴 합니다만,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데는 1000명이 넘어야지 또 2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2명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명만 둬도 2명으로 된 걸로 가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법의 조항이 지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2명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1명에 준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이렇게 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인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업은 안전관리자를 두려고 해도 안전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수급의 문제가 같이 고려되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조항은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관리도 마찬가지인데, 보건관리도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500명까지 1명이고 500명 이상 2명 두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은 1000명이 넘어야지 2명 두도록 돼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5000명이 넘어야지 2명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택배 같은 경우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보건관리자를 제대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800억 원이 이상이 되어야지 2명 이상을 둘 수가, 그때부터 이제 1명을 두고, 그 다음에 1,400억 이상이 증가할 적마다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기특법에 의해서 1명만 두면 되니까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800억만 넘으면 그냥 1명만 두도록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기특법이 97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 넘은 그 법인데, 이 법을 바꾸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 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법이 아니라 산자위 소속 법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20여 년의 기간 동안 제가 산자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런데 워낙 이제 산자위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정말. 그런데 요즘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많고, 또 좋은 회사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인원을 많이 두고 있는 것들 도 있기 때문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인력 수급을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면 좋겠다, 회사에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의견을 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건설협회 그런 곳에서 건설업에 이 조항이 되면 굉장히 인력 구하기가, 특히 보건관리자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그 두 번째 박스 밑에 보면은 이 법이 바뀌어도 대상은요, 건설업은 22개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큰 공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법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서,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1명만 두면 돼, 2명 뭐 가름할 뿐 1명만 둬도 가름하니까 필요가 없어,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법이 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안전학회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쭉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안전관리자 수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 수를 적정하게 하고 있게 되어 있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를 300인 이상만 전담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300인 미만도 업종에 따라서는 고위험 업종 같은 경우는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역할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실무를 거의 안전관리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안전학회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의 문제점 같은 경우 살펴보면, 보건관리자도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보건관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 되어 있거나 겸임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임 대상 업종 같은 경우,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TV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콜센터가 집단 감염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감정노동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콜센터 업종이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거든요. 근데 그 콜센터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집단 발생을 해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관리해요? 그냥 근로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업무를 살펴보면, 최근 보건관리는 여러 가지 이슈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로 사고 사망만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쪽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건 쪽의 이슈를 보면, 2018년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신설이 되면서 감정노동자 관리가 보건관리자 업무로 떨어졌고요.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생기면서 산안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기법과 같이 들어가면서 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업무가 또 추가가 됐고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고 2021년에는 급식 종사자 폐암이 발생하면서 모든 회사에 급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협력업체 관리까지. 그러면서 급식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2년에는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요. 보건관리자가 있는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AED를 두게 돼 있고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구를 다 보건관리자 관리하도록 심지어는 산업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이렇게 보건관리자 역할을 강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결국은 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로 떨어지고 있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는 안 바뀌면서 한 명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업무가 감당이 안 되고 국장님도 아까 인사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주 추운 한파의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몇 명이 선임되어 있냐를 살펴보면은요,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통합자료실 국가승인 통계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자 인원이 5,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일까요? 저 안전관리자 몇 명이 돼 있는지 통계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사님 발표하시는데 한 3만 명 이렇게 안전보건 관계 3만 명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딘가에 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겠죠.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인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인원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적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은 공공 데이터 포탈에 가니까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건 공공 데이터 포탈에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9,4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62명인데 여기에 제조업과 건설업 보면은 건설업에 1,733명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파악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른다.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임하지 않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선임 안 돼 있다고 과태료 부과하면 5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천만 원 두고 선임하느니 500만 원 벌금 과태료 무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안전보건관리자 두었을 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역시 교육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 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현황 파악부터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몇 명 근무하냐?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물어요? 과태료를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원이 아까 3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3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 300만 명도 아닙니다. 그 인원을 손안에 있어야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될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다. 나중에 저 박대수 의원님실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국정감사 때 쫙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작업이 전산화 작업이 되어서 그만두면 누가 새로 선임됐고 14일 이내에 선임하게 돼 있으니까 누가 돼 있고 이런 현황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임 보고는 하게 돼 있는데요. 퇴임 보고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직장 그만둬도 그냥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선임되어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과태료를 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선임 보고 현황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과태료까지 물게 해놓고 실제로는 되어 있지 않은 거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선임 현황부터 파악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자는 이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 그런데 보건관리자는 네 파트로 나눠
나눠져 있어요. 광업 제조업 그리고 기타 제조업 하나 더 나누고 서비스업은 그 밑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트가 나눠질수록 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보다 보건관리자 기준이 훨씬 더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를 현장에서 둘 수가 없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틀리고 둘 수가 없으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보건업 같은 경우 병원의 의료기관에 보건관리자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는 1,000명이 넘으면 2명 두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관리자는 5,000명이 넘어야 2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지도사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겸임으로 두어도 되는 곳에 위탁도 가능하거든요. 그 위탁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신에 또 산업안전보건 지도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쪽의 지도사는 4개의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 쪽은요. 일반적으로 의학 분야, 위생 분야, 간호 분야가 있는데 간호 분야의 지도사가 싹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는 다 간호사들이 그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서 하거든요. 그럼 간호사가 의사도 아닌데 직업환경의학 분야 자격을 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자격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간호사가 산업보건 지도사를 따면 그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가서 이제 지도를 산업의학 분야 지도사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간호사를 의사로 습격시켜주고 있거든요. 이 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맞게 되어 조정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 보건관리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력관리가 안 된다. 경력관리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건데 현재 그 건설 관련된 전문가들의 경력관리가 건설 기술인 경력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분야에 산업위생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사에 대기환경기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항의를 했죠. 여기 기술인 협회에. 그랬더니 국토부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국토부에 연락을 했잖아요. 그때 국토부에서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는 넣을 수가 없다. 기사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기사만 들어가나? 하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맨 밑에 가니까 기사 아닌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제가 기술인협회 엄청나게 얘기를 하다가 경력관리가 사실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협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력관리 협회에 일단 가입하거든요. 돈 내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보를 해줘서 확대를 해주시면은 최종국 회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 중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방안을 역시 안전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임 인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만 전임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50인부터 300인도 유예한 곳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선임 인원을 확대하고 선임 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부가 정말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싶으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를 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요.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자세히 보니까 2026년까지 지금 2023년 내년 2년 지나요.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 명을 더 추가적으로 양성을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보건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하냐 하면 그렇게 양성된 인력을 안전학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50인과 300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주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 그걸 목표로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인력이 현재는 없잖아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전문대학에 이 맞춤형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기술교대 한
연기대의 과정을 신설을 해서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꼭 그 대학이 한 기대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 과정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 과정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장학금도 좀 주고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심지어는 지역 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요 호남 지역에는 안전보건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를 뽑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지역 간 편차까지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인력 양성을 이렇게 26년까지 2만 명 하겠다로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것에 따른 것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고용부에 이 내용 좀 와서 발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준비된 게 없어서 발표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고용부의 관계자님 안전보건관리 지원 정말 필요하거든요. 준비된 게 없으시다면 꼭 좀 해주시고 로드맵 좀 꼭 챙겨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좀. 그리고 안전보건 인력을 그렇게 만들면 가이드를 만들겠다고 해요. 가이드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자하고 안전관리자 역할이 불분명하니까 그거를 명확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확히 만들어져야 현장에 혼란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처벌, 뭐 수사 이런 거를 받을 때 안전관리자를 보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가이드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인력 뱅크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자격증 가진 사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고용부에서 뱅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자들을 뽑아가지고 좀 그 사업장에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안 같고 그것이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붙이면 그 밑에 지역 고용센터하고 또 연계돼서 안전관리자 구인할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 고용센터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면 그러면 중소규모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어서 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고용하는 비용이 드는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50% 정도는 부담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현장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뽑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용보험료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용부가 산업안전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용부하고 그다음에 인력공단 해가지고 바로 올해 3월 달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에서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누가 하느냐 이것을 이제 포스트를 안전협회에서 하고 그다음 보건적은 보건협회 이렇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하는 피플 재단법인 피플 이렇게 3개의 단체가 같이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전국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단체가 가입된 한보청은 빠져 있어요. 여기에 한보청을 빼고 어떻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한 활동에 대해서 좀 와서 발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한 게 없어 발표를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인력공단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인력공단에서 그러면 이거 좀 와서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꼭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은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안전협회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협회에 발표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연락 좀 해주세요.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연락을 했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연락이 오더니 하는 말이 안전협회가 코엑스 기간, 킨텍스 기간 동안에 너무 바빠서 오실 수가 없답니다. 제가 받은 대답이에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인적자원 개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못하겠으면 한보청에 넘기세요.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 특별법 그런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보건의료 인적자원 법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너무 우리랑 똑같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요거를요, 보건의료를 산업안전보건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원활한 안전보건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요. 안전보건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향상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보건 인력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대수 의원님이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도 돼 있고요.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고 심의위원회도 만들게 돼 있고 그리고 인력 수급 관리 하도록 돼 있고 양성과 자질 향상하게 돼 있고 인력 확보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무 환경 개선할 수 있게 돼 있고 조사 연구하게 돼 있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고 인력 지원 전문기관을 만들도록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현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일을 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제대로 일을 하면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대재해 감축하려고 하면 현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현장이 움직이려면 전국의 수많은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는데 지역별 네트워크 이렇게 지금 잠깐 반짝하다가 저희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예, 저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사람 바뀌면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국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킨텍스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그냥 뭐 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해서 제대로 된 그분들을 좀 정말 격려해주고 이렇게 상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장님이 상 받으시는 거 좋지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상도 좀 많이 주시고요. 그 저희가 그래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네트워크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업무를 전산화시켜야 된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하고 보건관리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통합된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IT가 잘 되어 있는 사업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각 사업장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위험성 평가 통합 툴 만들고 앱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산화시킬 수 있는 앱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확보돼야 된다. 지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보수교육, 직무교육이요. 어떻게 돼 있냐면 2년에 24시간 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24시간이면요.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2년 동안. 그런데 2년에 24시간 법적인 교육이.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12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24시간을 나눠서 1년에 12시간을 받자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년에 24시간 받으면 3일 나와야 되는데 1년에 12시간 받으면 4일 나와야 된대요. 이틀씩 2번. 하루가 아까워가지고. 이걸 법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 기회도 확대하고 그리고 정규직을 채용한다. 그러면 감독 나갔을 때 정규직 채용하기 대한 가점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채용비, 인건비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의 바람이 얘기로 그치지 않고 꼭 널리 알려져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날까지 한보총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